현대공업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10.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1% 증가했습니다. 제품 회전율은 무려 118.7%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PBR은 0.55 상태입니다. 이성분 제품의 변동액 표기가 지속적으로 오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588억 원, 전년도 3분기보다 10.4% 증가했는데 재고는 21.2%나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매출원가 10%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 243억 원, 14.3% 증가했고 총이익률로는 9.4%, 0.3%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 85억 7,800만 원으로 12.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57억 7,100만 원으로 15.1%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1%로 0.2%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086억 원으로 9.5%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0.9% 낮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 19.4%로 0.7% 상승했습니다. 스루풋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운영경비는 345억 원, 13.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6으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58억 원으로 16.1%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9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 제품 19억 7,700만 원으로 연초보다 5억 3,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억 8,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고 회전이 그렇게 높은데 지금 전에 그 평가해 놨던 거 이것도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다시 환입을 잡아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용의 성격적 분류, 제품의 변동을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는데 이게 이 회사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5억 3,300만 원, 재고자산 명세에 재고가 5억 3,300만 원 줄었죠, 제품이. 그런데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는 우측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원재료 사용액 표준적으로 한 겁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086억 원으로 9.5%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3.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4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5억 7,800만 원을 뺀 258억 9,200만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재료 비율은 0.4%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분 A 제품의 변동액 표기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보았듯이 재고가 증가했죠. 기말에서 기초로 산출합니다. 그러나 비성분은 반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제조원가 빼기 기말재고죠.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려면은 기초에서 먼저 기말재고를 빼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를 더하면은 매출원가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초재고가 적었는데 기말재고가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기 기초 재고가 더 많았으니까, 기말 재고가 줄었으니까 플러스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말 재고가 감소했으므로 이 플러스로 요거 제가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감소했으므로 플러스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이 이게 기호가 달라야 되는데 갭이 10억 6,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게 이 비성분 쪽에서 플러스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0억 6,6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매출원가를 10억 6,6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이익을 내게 했다.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오히려 전년도에는 매출원가가 또 12억이나 증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후기 오류, 회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회계를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조금 어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걔네들 좀 잘못했는데 좀 어떻게 좀 연락 좀 해보셔. 그래도 전혀 바뀌는 게 없네요. 이런 게 이제 이 후학들을 위해서 제가 샘플로 분석을 좀 안 해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소수지만은 후학들이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스터디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PQ 제조 비용도 제조 비용이 10억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올해 1억 2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는 일치하는데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5억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는 3억 8,100만 원뿐이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1억 2천만 원의 현금이 어디서 굴러떨어졌느냐? 이게 모르겠다 이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추적할 수 없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14억 원, 4.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12명으로 7명이 줄었네요. 평균 임금은 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주비가 47.6%나 크게 줄어들었고 운반비는 39.4%가 증가했습니다. 기타가 25.4%가 증가했는데 아까 그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더한 전체 금액은 맞춰야 되니까 그 위에 거를 모르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공시를 할 때 기타에다가 다 두들겨 맞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비교를 했는데 25.4%가 증가했네요. 재고 회전율 15.1회전이 상승했고 슬로폰율도 상승했으면 투명회계 가정은 일단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수량상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됩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회사가 공시한 거로는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상승했느냐? 무려 그 단순 평균으로 49.7%인데 요거를 가중 평균해 볼 수 있었어요. 무려 90.8%가 인상이 됐어요. 가중 평균으로는. 이 수치가 좀 제시되는 수치들이 좀 정확한지 여부는 일단 믿고서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의 요약표인데요.
원재료 가격은 동결이 됐고 판매 가격은 급상승이 됐죠. 입증은 일단 패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판매 가격이 올라갔는데 원재료 가격이 동결이 됐다면은 상대적으로는 인하가 됐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연말 매출액은 단가 비율로 해가지고 그 원가 회계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회사의 견적 단가는 실제보다 높게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왜 그 재고를 증가시킨 기업은 판매 납품 단가 계약할 때 조금 내고를 더 해야 될 거다.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서 그 슬퍼 관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매가 역량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란 말을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윈윈 서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까발려서 보여줘라. 알몸으로.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매자가 선한 관리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1 더하기 25% 기준 해가지고 목표 이익 더해가지고 수르픈율로 나누면은 3,235억 원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1 더하기 25% 산식에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판매 단가로 비유를 한다면은 32만 3천 원으로 납품을 한다면은 19,000원, 2만 원도 안 되고 19,000원 남습니다. 영업이익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참 돈 벌어먹기가 힘든 거죠. 32만 원짜리 팔아서 2만 원 남긴다. 이것도 깎아달라 그러면 얼마를 더 깎아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이 연간 158회 전까지나 예상이 되는데 이걸 165회 전으로 이익을 더 내본다면은 매출 단가가 33만 7,500원이 되면은 운영 경비가 조금 더 지출이 된다 하면은 영업이익은 이제야 22,200원 정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윤이 박한데 살아남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열심히 돌리는데 안타깝게도 그 재고자산 변동액만 좀 빨리 수정해주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주가는 6,270원으로서 연초보다 1,295원 상승했고요. PBR로는 0.55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강현석 씨가 29.74%, 강윤나 씨가 20.9%, 외국인이 그래도 중소기업 형태지만 5.67%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하고 메릴린치가 눈에 띕니다. 템플릿 자료입니다. 이 회사는 MTA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트루퍼 퇴계의 그 정착 과정,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제가 작성한 거고요. 트루퍼 퇴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